시장 여직원이면 어깨 좀 주물러주나? 팔도가 진숙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한다. 진숙의 몸이 굳어지고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 번개 같은 발차기가 팔도의 얼굴을 정확히 명중한다. 미안해요. 다짐했었는데. 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은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동대문 전통시장 관리사무소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자리에 앉은 박진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4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정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숙 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네자 진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면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숙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곳 시장 관리팀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는데 상인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진숙 씨는 천사라는 말이 돌 정도로 평판이 좋았죠. 민원인들이 화를 내며 들어와도 진숙이 나서면 어느새 모든 일이 조용히 해결되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전 10시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진숙 앞에 앉았죠. 진숙아, 우리 가게 앞에 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놨어. 손님들이 못 들어와. 아, 그러셨군요. 제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좀 쉬세요. 진숙은 일어나며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토닥여 드렸습니다. 그런 진숙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이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우리 시장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진숙은 현장으로 나가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 정중하게 설득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녀의 능력에 동료들도 늘 감탄했죠. 하지만 진숙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숙은 늘 그랬듯 시장 안쪽에 있는 만복순댓국으로 향했습니다. 71살의 정만복 사장은 진숙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딸 왔네. 오늘도 고생 많았지? 사장님, 저 딸 아니에요. 진숙이 부끄러워하며 말하자 만복 사장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딸이나 다름없지. 아들놈은 외국 나가서 연락도 안 하는데 내가 훨씬 더 효자야. 만복 사장은 진숙이 이 시장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혼자 사는 진숙을 마치 친딸처럼 여기며 끼니를 챙겨주곤 했죠. 사장님, 전 괜찮다니까요. 혼자서도 잘 먹어요. 에이, 젊은 처자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을 언제 먹는다고. 자,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가. 진숙은 뜨거운 순댓국을 앞에 두고 잠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과거에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젠 누구도 때려선 안 되지. 그게 약속이었잖아. 진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만복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진숙은 서둘러 순댓국을 먹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진숙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상인의 회의 준비, 화재 안전 점검 일정 조율,
각종 민원 처리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죠. 그런 진숙의 모습을 바라보는 공익근무요원 민정우는 늘 감탄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숙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시는지. 29살의 민정우는 진숙을 은근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전통시장 일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진숙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죠.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진숙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시장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상인들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조용하고 평범한 이곳이. 하지만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시장을 둘러보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건달 같은 차림새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 남자의 걸음걸이,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 심지어 손을 주머니에 넣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진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낯선 사내가 고개를 들어 관리사무소 쪽을 바라봤죠. 잠깐이었지만 진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장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 평온한 시장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그 낯선 사내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려 보니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진숙 누나,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민정우가 출근하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반이었죠. 응, 좀 일찍 눈이 떠져서. 정우야, 어제 저녁에 시장에 낯선 사람 못 봤어? 낯선 사람이요? 아, 그러고 보니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긴 했는데요. 왜요?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숙은 다시 만복순댓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어제 본 그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양팔도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42살로 전직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직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건달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말썽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팔도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진숙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조금 웅크렸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만복 사장은 팔도를 보며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팔도는 진숙이 앉은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팔도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느꼈죠. 이 동네 처음 와보는데 분위기가 참 좋네요. 팔도가 만복 사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은 순댓국을 내오며 대답했죠. 네, 우리 시장이 오래된 곳이라 정겨운 맛이 있어요. 많이 드세요. 팔도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허겁지겁 두 그릇을 다 비워버렸죠. 진숙은 그의 먹는 모습을 보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팔도가 일어서자 만복 사장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000원입니다. 그런데 팔도는 지갑을 꺼내는 척하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오늘은 제가 홍보한 셈 치시고 그냥 갑시다.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만복 사장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팔도를 바라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돈 없어요. 다음에 올 때 몰아서 줄게요. 그럼 이만. 팔도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만복 사장은 깜짝 놀라며 그를 뒤쫓았죠.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돈을 내고 가셔야죠. 71살의 노인이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본 진숙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어르신, 왜 이렇게 야박해요? 단골 만들어 드린다는데. 팔도는 도망가면서도 건방진 소리를 계속 짓거렸습니다. 만복 사장은 그를 쫓아가다가 그만 발이 꼬여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아이고. 만복 사장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진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사장님이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고 팔도는 이미 시장 출구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숙이 급히 만복 사장을 부축했습니다. 사장은 무릎이 까져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죠. 아이고, 진숙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가다니. 만복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해온 노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민정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이 넘어지셨다면서요? 저기 저 사람이 밥값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진숙이 팔도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정우는 그 얘기를 듣고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멀리 가버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에이, 그럴 것까지야. 12,000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뭐해. 만복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죠.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진숙은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팔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그렇고 그의 행동 패턴도 어딘가 봤던 것 같았죠. 그 얼굴 어디서 봤지? 진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죠. 아, 그때 15년 전 707특임단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작전에서 체포했던 조폭 조직원 중에 분명히 그와 비슷한 얼굴이 있었죠. 당시에는 말단 조직원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 사람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장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숙은 퇴근 후에도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혹시 팔도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숙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도 또 올 것 같은데. 진숙의 직감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직감이 틀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평온했던 시장의 드리운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양팔도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로 시장 안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우가 급하게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숙 누나, 어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그냥 먹고 있어요. 진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순댓국집이었는데 오늘은 과일 가게라니,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게 뻔했죠. 내가 나가볼게.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팔도가 과일 가게 할머니 앞에서 사과를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며 쩔쩔매고 있었죠. 아저씨, 돈을 내셔야죠. 아이고 할머니,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가 어때요? 팔도는 뻔뻔하게 말하며 사과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진숙 쪽을 쳐다봤죠. 어제 순댓국집에서 본 분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장 관리사무소 박진숙입니다. 아, 관리사무소 직원이시구나. 그럼 더 좋네요. 팔도는 갑자기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음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시장 여직원이면 어깨 좀 주물러 주나요? 그 말과 함께 팔도가 진숙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반사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실 때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 여자 참 딱딱하네. 융통성이 없어. 팔도는 비웃으며 다시 한번 진숙의 어깨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손을 얹어두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숙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각도와 타이밍으로 날아간 발차기가 팔도의 얼굴을 정확히 맞췄죠. 아! 팔도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고 그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는 하늘 높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쾅!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정우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와, 어머나, 저게 뭐야? 진짜 한 방에 보냈네. 팔도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코를 만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 여자가... 죄송합니다. 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미안해요. 다짐했었는데. 진숙의 뺨에는 살짝 흠칫하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버린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죠. 팔도는 진숙을 노려보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저는 그냥 시장 관리 직원입니다. 거짓말 마. 방금 그 발차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팔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 역시 과거 조폭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진숙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재미있네. 이 동네에 이런 여자가 있다니. 팔도는 바닥에 떨어진 선글라스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씩 웃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팔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분명한 위협의 기운이 느껴졌죠. 팔도가 사라진 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진숙 씨 대단해. 그 건달 맞아도 싸지. 우리 시장에 이런 고수가 있었다니.
상인들과 어르신들은 진숙을 영웅 보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죠. 민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어떻게 그런 발차기를. 운동을 좀 했었어. 별거 아니야. 진숙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또 손을 썼구나. 진숙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는 누구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시작인가. 진숙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직감하고 있었죠. 팔도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숙은 혹시나 해서 시장을 계속 살피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상인들은 진숙 덕분에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 덕분에 시장이 평화로워졌네요. 만복 사장이 순댓국을 내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진숙의 말에는 어딘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일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두 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에 금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부하들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민정우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용태 회장님이시네요. 옆에 있던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용태 회장이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에요. 시의원들과도 친분이 깊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죠. 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왜 팔도가 이 시장에 나타났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죠. 백용태 회장 일행은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상인들은 뭔가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관리사무소가 여기군요. 백 회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부하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좁은 사무실이 갑자기 답답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용태입니다. 백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리팀 박진숙입니다. 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백 회장은 진숙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박진숙 씨,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백 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상인분들께는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드릴 계획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낡은 시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요. 백 회장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강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박진숙 씨, 참 집요하시네요. 백 회장이 진숙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죠. 혹시 재개발을 방해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저는 시장 관리 직원일 뿐입니다. 상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백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박진숙 씨, 707특임대 출신이시죠? 진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정우와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진숙을 바라봤죠. 뭔 소리세요?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양팔도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백 회장은 진숙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팔도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진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죠. 과거는 조용히 묻고 사는 게 좋잖아요. 백 회장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진숙의 과거를 빌미로 재개발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백 회장의 부하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시장 직원으로 조용히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과거 일로 시끄러워지는 게 좋을지. 백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만복 사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진수가, 무슨 일이야? 이 양반들이 누구야? 만복 사장은 백 회장 일행을 보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시군요. 저는 이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백용태입니다. 백 회장이 만복 사장에게 인사했지만 만복 사장은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재개발? 우리는 재개발 따위 원하지 않아요. 어르신, 아직 자세한 내용도 들어보시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만복 사장의 단호한 대답에 백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시대가 변했어요. 고집만 부리시면 손해보는 건 어르신이에요. 손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내 터전이야. 백 회장은 만복 사장을 째려보더니 진숙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진숙 씨, 어르신을 잘 설득해 주세요. 안 그러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백 회장 일행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진숙은 만복 사장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죠. 진숙아,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숙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백 회장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시장은 불안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진숙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다는 사실과 그것이 시장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707특임대라니. 어떻게 알았을까? 진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그때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묻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내가 있으면 모두에게 피해만 될 뿐이야. 하지만 글을 쓰다가 자꾸 손이 멈춰졌습니다. 만복 사장의 따뜻한 미소, 상인들의 고마운 인사, 민정우의 존경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죠.
오전 10시쯤 민정우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상인회장님이 백 회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까지래? 이번 주 안에요. 안 그러면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네요. 상인회장인 김철수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죠. 진숙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 회장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시장 운영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더군요. 화재 안전 검사나 위생 점검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진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가장 비열한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진숙 씨, 당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신이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죠. 죄송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관리 직원일 뿐이에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만복순댓국이지? 진숙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팔도가 몇 명의 건달들과 함께 순댓국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진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뭔가 이상해요. 가봐야겠어요. 민정우가 나가려 하자 진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내가 가볼게. 진숙이 순댓국집으로 향했을 때 이미 팔도 일행은 가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복 사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르신, 우리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가게 정리하라고. 나는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미 재개발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팔도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나가. 만복 사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팔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팔도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가게 안의 의자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진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팔도는 진숙을 보자 씩 웃었죠. 오, 우리 발차기 여사님 오셨네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업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피해라니요. 우리는 도움을 주려는 건데. 팔도가 다시 만복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절대 안 나가. 만복 사장이 소리치자 팔도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르신, 만복 사장이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사장님, 진숙이 급히 만복 사장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숙이 팔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어쩔 건데요? 또 발차기 할 거예요? 팔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하들이 함께 있어서 자신감이 넘쳤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수가,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만복 사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팔도 일행이 가게를 나가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병원에서 만복 사장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71살의 노인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보상받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진수가 만복 사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한테는 영웅이야.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만복 사장의 말이 진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다시 싸워야 할 때구나. 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의지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숙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만복 사장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죠. 71살의 몸에는 어젯밤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진숙은 병실 창가에 서서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더 이상은 안 돼. 진숙이 중얼거릴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걸어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진수가 나야. 강민호.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진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거 707특임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 목소리였죠. 민호야. 어떻게 내 번호를. 내 소식 들었어. 힘든 일이 있다며? 진숙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죠. 백용태 그 자식, 우리 쪽에서도 계속 마크하고 있던 놈이야.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독점하고 있거든. 그런 일까지 알고 있었어? 우리 팀 아직 움직이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강민호의 말에 진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죠. 진수가 내가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어. 백용태와 연결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거든.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뭐?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강민호의 말이 끝나자 진숙은 만복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붕대를 감은 노인의 모습이 가슴 아팠죠. 생각해 볼게. 연락은 계속하자. 그래.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내 편이야. 전화를 끊은 후 진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이 아직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죠. 오전 9시쯤 민정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사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야. 다행이네요. 그런데 누나, 민정우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백 회장이 말한 707특임대가 뭐예요? 누나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진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응. 15년 전에 707특임대에서 일했어. 정말요? 그럼 누나는?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시장 관리 직원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민정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정우야. 누나, 시장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쫓겨날까봐 걱정하고 젊은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고. 민정우의 말에 진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없이는 안 돼요. 누나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때 만복 사장이 깨어났습니다. 진수가 너 여기 있었구나. 사장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밤새 지켜줘서. 만복 사장이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다른 상인들이 걱정돼. 사장님,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야.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만복 사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은 모두 선량해. 누구도 다치게 할 수는 없어. 진숙은 만복 사장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후에 진숙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이 그녀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진숙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회장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게에도 협박 전화가 왔어요.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진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녁에 진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707특임대 시절의 사진과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진숙은 수첩을 펼쳐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복 사장의 다친 모습과 상인들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죠. 다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진수가 벌써 연락하네. 결심했어? 응. 도움이 필요해. 좋아. 내일 만나자. 자세한 얘기하고. 그런데 민호야. 응? 우리가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지? 물론이지.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악을 처벌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진숙은 더 이상 예전의 박진숙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공무원이 아닌 전사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진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강민호와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동료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진수가 오랜만이다. 민호야,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강민호는 서류 봉투를 진숙에게 건넸습니다. 백용태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야. 정치인 매수, 허위 서류 작성, 폭력 조직 고용까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진숙이 서류를 훑어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 넘기면 바로 수사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 팔도 같은 앞잡이들을 먼저 정리해야 해. 그래야 백용태도 꼬리를 자를 수 없거든. 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CCTV 분석 결과 팔도는 매일 오후 2시경에 시장에 나타나. 오늘도 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 진수가 조심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거야. 강민호와 헤어진 후 진숙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누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 누나, 오늘 또 그 사람들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숙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우는 그런 진숙을 보며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죠. 오후 1시쯤 만복 사장이 퇴원해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연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 정도로 나를 꺾을 수는 없지. 만복 사장의 말에 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쉬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곧 정리할 일이 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복 사장이 진숙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조심해, 진숙아. 오후 2시 정각 예상했던 대로 팔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건달 4명을 데리고 왔죠. 모두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팔도 일행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까지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인들이 겁에 질려 가게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팔도 일행에게 다가갔죠. 또 왔네요. 팔도가 진숙을 보자 비웃었습니다. 오, 우리 발차기 여사님. 오늘은 혼자 온 거야? 네, 혼자 왔어요. 하, 용감하네. 오늘은 형님들도 함께라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팔도의 부하들이 진숙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혹시 순댓국값 정산하러 온 건가요? 뭐라고? 며칠 전에 12,000원 안 내고 가셨잖아요. 팔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해? 고작 12,000원 때문에? 네, 정산하러 왔습니다. 진숙의 말에 팔도와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산? 너 혼자서? 네, 혼자서 충분해요. 바로 그 순간 진숙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더니 일어나려는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죠. 그 사람은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숙은 몸을 돌려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던졌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죠. 와!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건달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진숙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 명은 발차기로, 다른 한 명은 어깨 던지기로 제압했죠. 불과 30초 만에 4명의 건달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팔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당신 차례네요. 진숙이 천천히 팔도에게 다가갔습니다. 팔도는 뒤로 물러서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움직이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팔도가 꺼낸 것은 작은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죠. 칼까지 들고 다니시네요. 그것도 범죄예요. 닥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이야. 팔도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아! 팔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진숙은 그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고 팔도는 철제 쓰레기통에 머리부터 처박혔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팔도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기절한 것 같았죠. 시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우리 진숙 씨 최고야. 이게 우리 시장 지킴이지. 상인들과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진숙을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감탄과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죠. 민정우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진숙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건달들과 기절한 팔도를 보니 마음이 후련했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만복 사장이 가게에서 나와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장님, 이제 안전해요. 그때 진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에서 온 문자였죠. 백용태 체포됨. 수고했어. 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일주일 후 동대문 전통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백용태가 구속되고 재개발 압박이 사라지자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죠. 진숙 씨, 신문 봤어요? 상인회장 김철수 씨가 아침 신문을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면에는 부패 재개발 업체 일망타진이라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죠. 백용태와 그 일당들이 전부 구속됐대요.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진숙은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와 과거 동료들이 수집한 증거 덕분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았죠. 다행이네요. 이제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장사하실 수 있겠어요. 진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민정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나, 시장에서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누나를 위한 감사 축제래요. 축제라니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진숙이 당황해하자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하기는요. 우리 시장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오후가 되자 정말로 시장 곳곳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상인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나르고 있었죠. 진숙아, 이리 와봐. 만복 사장이 진숙을 순댓국집으로 불렀습니다. 가게 안에는 특별히 큰 순댓국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건 뭐예요? 너를 위한 특별 메뉴야. 내가 50년간 장사하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끓인 순댓국이지. 만복 사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수가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쫓겨날 뻔했어. 평생 고마워할 거야. 진숙도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이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셔서 제가 이곳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야. 내 딸이나 다름없어. 만복 사장이 순댓국을 진숙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쏜다. 오늘은 꼭 받으렴. 진숙은 뜨거운 순댓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어르신들과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진숙 씨, 나와요. 우리 영웅님, 시장 지킴이. 진숙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박진숙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어머, 이게 뭐예요? 진숙이 당황해하자 상인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진숙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들한테 할머니가 어떻게 시장을 지켰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 진숙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정우가 진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도 정말 존경해요. 누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정우야, 고마워. 너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누나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때 진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에서 온 전화였죠. 진숙아, 수고 많았어. 민호야, 너희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팀에서 내 이야기가 화제야.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진숙은 시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곳이 전장보다 훨씬 더 지켜야 할 곳이니까. 그렇구나. 그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고마워, 민호야. 전화를 끊은 후 진숙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 상인들의 고마운 인사,
민정우의 존경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소중했죠. 저녁이 되자 정말로 작은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가게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고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진숙 씨, 혹시 언제 결혼할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물어보자 진숙이 얼굴을 빨갛게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우리 시장에 좋은 총각들 많은데 소개해 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숙이 당황해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숙은 만복 사장과 함께 정리를 도왔죠. 사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야.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봤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진숙은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조용해진 시장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죠. 정말 여기가 내 자리구나. 진숙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직서를 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진숙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은 것이었죠. 진숙 씨의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 전형으로 정규직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숙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을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숙은 다시 만복순댓국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우리 딸 정규직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사장님. 자, 축하 순댓국 한 그릇. 진숙은 뜨거운 순댓국을 받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진숙은 순댓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전사에서 이제는 진짜 시장의 지킴이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진정 원했던 삶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따뜻했고 순댓국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